자, 그러면 미디어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먼저 MB께서 MBC 스트레이트의 진행자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안 들릴 텐데 돈이 아직 많으신가 봅니다. 아니 그렇게 저기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도 꼼꼼하게 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 봅니다. 원격으로 하고 계신가. 네. 참. 보도는 미디어스에서 나왔고요. 송찬한 기자의 보도인데요. 이제 MBC 측에 따르면 이 MB가 지난달 25일 방영된 MBC 스트레이트 리밍보의 송금 MB 해외 계좌 취재 중간 보고 편과 관련해서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최승호 MBC 대표이사와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장에는 해당 방송에 대한 정정 보도 및 VOD 삭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정정 보도문은 이렇습니다. 재임 기간 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송 비리 등으로 치부를 한 적이 없다. 또한 다스의 미국 법인의 돈을 빼돌린 적도 없다. 이를 바로잡아달라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스트레이트는 11월 25일 방송에서 이전 대통령 측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이었던 A씨로부터 리밍보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방송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A씨를 미국 정보 당국이 이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를 관리했다고 의심하는 B씨의 지인이 라고 소개를 했어요. 리밍보는 이전 대통령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발음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MB가 리밍보라는 거죠. 리밍보라는 사람이 돈을 보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리밍보는 누구일까? 리밍보, 한자로 이명박. 자,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이거? 리밍보. 리밍보라고 읽어요? 네, 리밍보. 예, 다시요. 리밍보. 자, 이런 이름이 리밍보라는 이름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이름인가요?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스트레이트는 은행의 실수 등으로 동명이인에게 송금 확인 전화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한 바 있거든요. 금융권 관례에 따르면 거액의 달러 송금이 이뤄질 경우에 은행은 돈의 용도와 송금 대상으로 지정된 수신인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대요. 이에 맞아. 스트레이트는 해외은행의 리밍보라는 사람이 만든 계좌와 이전 대통령 최측근의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설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좀 근거들이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내가 카더라로 걸면 될 것 같다라고 MB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자기가 지금 이런 고소를 또 하나 송사에 휘말릴 처지인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또 하나 미디어오늘 기사 볼 텐데요. 정철훈 기자의 기사입니다. 언론인 신뢰도가 세월호 참사 때 수준으로 추락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18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 모바일과 유튜브 중심의 뉴스 소비 행태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요. 언론인 신뢰도가 4년 전인 세월호 참사 당시 수준으로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그러니까 우리잖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언론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네, 생각하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니네들 말 다 안 믿어 이런 거잖아. 한편으로는 좋은 그쵸. 소식인 거예요. 물론 언론이 정말 믿을 만한 언론이 많아져서 우리가 이런 게 줄어들면 좋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언론을 너무 믿으면 그게 우리가 좀 이상한 거지. 지금 언론 실제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겪잖아. 매일매일 겪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참 현명해졌다. 라는 생각이. 그럼 뭘 믿죠? 그거를 이런 다 이제 종합해서 자기가 생각을 종합해서 하는 거죠. 여러 신문사들을 다 읽어보고 그렇죠. 뭐 여러 언론들이나 네. 여러 의견들을 다 종합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자, 일단은 제가 그 수용자 의식조사 중에서 신뢰도만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지난해에 비해서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나타냈는데 이는 올해 사회적 이슈였던 가짜뉴스 프레임이 유행하면서 영향을 받은 결과이거나 또는 미디어가 왜곡된 현실을 보도한 데 따른 수용자들의 심판일 수 있다라고 기사는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미디어 유형별 신뢰도에서 지상파 TV가 3.8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2015년 4.15점이나 2017년에 4.7점인 점을 고려하면요. 지상파 TV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15점, 4.07점에 비해서 지금 3.8점이 됐으니까요.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종편은 3.75점이 나왔고요. 보도 전문 채널은 3.68점, 전국 종합일간지 3.47점, 인터넷 신문 3.02점의 신뢰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지상파 TV가 제일 높네요. 네, 제일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상파 TV와 종편의 간극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이건 아마 JTBC가 종편에 붙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사실은 종편에서 종편 3, 4만 하면 뚝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5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2.76점으로 2017년에 비해서 0.35점 더 하락한 점수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언론재단이 조사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이 언론 신뢰도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에 2.68점으로 가장 낮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2.76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정상화 국면을 맞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언론 자유도가 높아졌지만 언론인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언론계가 깊이 자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옛날처럼 한다고 해서 네. 옛날만큼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죠. 네.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열심히 잘해야지 네. 옛날만큼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인터뷰 요청을 받았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모니터까지 할 내용은 아니고 이미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사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박서영 기자, 미디어오늘 박서영 기자가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연합뉴스에서 만취한 그 남성이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에 침입해서 성추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연합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입맞춤이라고 이제 제목에 쓴 거예요. 네. 부산대 여자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입맞춤한 남성 검거라는 제목을 연합뉴스가 달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치 연애하듯이 들어가서 입맞춤을 했다라니. 여대생 입맞춤한 남성 말도 안 돼요. 검거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 뭐 보면 연애하다가 그러니까요. 걸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연합뉴스 하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언론사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다들 비슷하게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겨레도. 그러니까요. 한겨레조차도. 똑같이 입맞춤. 근데 이게 연합뉴스에서 제목 바꿨어요 나중에. 아, 그래요? 연합뉴스는 네. 여성단체 등에서 한 2시간 동안 엄청나게 이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대요. 뭐 이런 제목을 역시. 붙여놨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연합뉴스 스스로는 기사를 2시간 후에 그러니까 제목을 수정을 했는데 문제는 2시간 사이에 너무 다른 언론이 많이 퍼갔어. 그래서 아이고,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그걸 다 그냥 써버린 거지. 그 제목을 똑같이. 이제 예. 연합뉴스 파워가 장난 아니네요. 그럼요. 예. 그냥 다 그냥 받아서 복붙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한겨레도 복붙하고 네. 다 복붙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는 제목 수정에 대해서 첫 제목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내부의 문제의식이 있었고 캡이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초반에 사건을 잘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다. 기사는 빨리 써야 하고 사건 개요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단어를 썼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그 표현이 피의자를 두둔하는 것 같아서 수정했다. 후속 기사에서는 안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써야 되니까. 근데 왜 그런 걸 빨리 써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이거를 엄청 그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디테일에 제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추행 이렇게만 했으면 괜찮잖아요. 뭐
뭐를 했는지, 뭐 어디를 만졌는지 이걸 그렇게 자세히 알아서 써서 그걸 빨리 단독으로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버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 기사를 가지고 타사가 얼마나 많이 이제 받아 썼냐면은요. 지금 매일경제가 부산대 여자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입맞춤한 남성 건거 거의 똑같죠. 그리고 한겨레가 부산대 여자 기숙사 침입해 여학생 강제 입맞춤 남학생 건거 강제 입맞춤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디스패치는 마찬가지로 여대생 입맞춤한 남성 건거 그리고 경향신문도 여대생 강제 입맞춤한 남성 건거 그리고 MBC도 부산대 기숙사 침입 여대생 입맞춤 남성 건거 그리고 MBN도 마찬가지로 여대생 입맞춤한 남성 건거 등 모두 입맞춤. 입맞춤 이건 요즘 마치 유행입니다. 그 왜 SF 소설 같은 거 보면 뭐 연애 금지된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금남구역에. 그래가지고 난 몰라 그런 서로 거. 애인끼리인데 전혀 터치를 못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입맞춤을 했는데 그게 검거된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저는 어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그 범죄가 나쁘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그 나쁜 행동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쓸 때 반드시 그게 나쁜 행동이면 나쁘다라는 것이 담기게, 좋은 행동이면 좋다라는 것이 담기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가장 정확한 보도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괜히 뭘 정확하게 하려고 그렇게 입맞춤을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몹쓸 짓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몹쓸 그래요? 손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몹쓸 손, 줄어드는 몹쓸 경향은 있지 그래요? 않나요? 네. 예, 아직 멀었습니다. 네. 몹쓸 언론.